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본시험을 앞두고 마무리를 위한 연습 세 번째 문제풀이와 해설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고 난이도가 있는 62문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한 공부가 본시험에서 문제 선택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본시험에서 여유 있는 합격을 위해 매회 출제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문제풀이의 진행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답을 선택합니다.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에서 유의사항 설명도 생략합니다. 최종 마무리 연습 문제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1번 제시된 원인으로 발생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신체적 기능이 저하, 임금 노동자로서의 역할 상실, 중요한 사람들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서의 원인은 2번 의존성의 증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우울증 경량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번 2번의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은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세대 분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닌 세대 간의 상호 존중 등 사회 통합을 달성해야 합니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3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해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5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 검토 등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3번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설명한 것은 3번 일상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 지원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제도입니다. 4번 4번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증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3번 장기요양 급여 종류입니다. 지문 1번 본인 부담금과 2번 재가급여의 한도액, 4번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5번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이 장기요양 인증서에 포함이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요양 인증서에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필요한 안내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5번 5번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의 분류 내용은 5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와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이 맞습니다. 1번 언어치료는 정서지원 서비스가 아니고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입니다. 2번 기본동작훈련은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입니다. 3번 일상업무대행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가 아니고 개인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4번 신체기능의 유지정지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부터 간호처치 서비스까지 모두 10개로 분류됩니다. 6번 6번의 제시된 사례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는 4종류의 15가지가 있으며 지문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생활 단계에 해당되며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입소 계약 단계에 해당됩니다. 7번 7번의 노인학대 유형의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번 성적 학대와 신체 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드러내 놓는다가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지문 1번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2번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방임이고 4번 원하지 않는데도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5번 신체를 빗대어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은 성적 학대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모두 7가지가 있습니다. 8번 8번의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법의 보장 내용은 5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번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번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에도 보험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참고사항은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9번 9번의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과 윤리적 태도를 준수한 것은 4번 보수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물품을 받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2번 대상자에게는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학대받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번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정합니다. 10번 10번의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간 증후군에 관한 설명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밤에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됩니다. 2번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번 손목에만 통증과 강직이 나타납니다. 5번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은 새끼손가락이 아니고 엄지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이 둔해집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11번 11번의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5번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2번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3번 노인성 질환은 골격근의 수축력이 감소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집니다. 4번 노인성 질환은 하나의 질병만으로 단독 발생은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질환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 모두 연관되어 있어 총체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12번 12번의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입니다. 지문 1번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입니다. 2번 신체 활동이 부족할 경우입니다. 3번 복부 근력이 약화될 때입니다. 5번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아니고 배변 반사가 저하될 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변비란 변을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2 내지 3회 이하인 경우이며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은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이 있습니다. 13번 13번의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호흡기계 변화는 3번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저하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코 속의 점막이 촉촉해지지 않고 건조해져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합니다. 2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4번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이 감소되어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됩니다. 5번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되지 않고 저하되어 폐활량이 줄어들게 되어 쉽게 숨이 찹니다. 14번 14번의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2번 빈혈이 맞습니다. 지문 1번 기흉은 허파와 흉부 벽 사이에 흉곽에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모이는 현상을 말하고 3번 정맥류는 하지 정맥류는 다리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의 기능 이상으로 심장에 가야 할 혈액이 하지 쪽으로 역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4번 부정맥은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5번 혈전색전증은 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혀 발생합니다. 참고사항은 빈혈을 반복 설명한 것입니다. 15번 15번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3번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염증성 변화가 생긴 것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골다공증은 카페인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으며 흡연, 음주, 카페인 과다 섭취가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2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E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합니다. 4번 고관절 골절은 고관절 근육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고관절 뼈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래 설명과 같이 고관절 골절은 강한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5번 고관절 골절은 운동을 하면 호전되는 것이 아니고 악화되고 안정시에는 호전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근골격계 구성을 간략히 설명한 것입니다. 16번
16번의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입니다. 지문 2번 웃음요법을 권장하는 것은 웃다가 오히려 실금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매일 줄넘기를 시키기보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합니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 수분 섭취를 하여 방광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5번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여 변비와 요실금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복합성 요실금은 기침, 웃음, 재치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 증가로 발생합니다. 17번 17번의 욕창 치료와 예방 방법은 2번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은 파우더는 화학물질이 피부에 자극하거나 땅구멍을 막으므로 사용을 피합니다. 3번 편한 자세를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팔과 다리를 당겨서 이동해서는 안 되고 이동 시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번 침대 시트에 주름이 생기면 욕창이 더 잘 생기므로 주름을 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을 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18번 18번의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3번 녹내장입니다. 지문 1번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고 2번 결막염은 눈의 결막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이고 4번 망막박리는 안구 안에 붙어있는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5번 황반변성은 눈 조직 중 황반에 발생하는 변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19번 19번의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은 4번 매일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혈당이 떨어질 때는 운동량을 적당히 조절합니다. 2번 고강도에서 저강도 순의 역순인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운동을 합니다. 3번 당뇨약을 복용하고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합니다. 5번 혈당이 300mg/dL 이상일 경우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합니다. 참고사항은 당뇨병은 혈당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20번
20번의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파킨슨병 질환 등에 나타납니다. 2번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치매 등에서 나타납니다. 3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뇌졸중 증상이거나 좌측뇌 손상일 때 나타납니다. 5번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는 뇌졸중 증상이거나 시력장애에서 나타납니다. 21번 21번의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4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고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2번 주의력 집중력은 감퇴됩니다. 3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고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합니다. 5번 신체 생리적 변화가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22번 22번의 대상자의 건강 정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2번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3번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는 고강도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안되고 낮은 수준 저강도에서 시작해서 상태를 봐가면서 점차 강도를 올립니다. 4번 준비 운동은 10분 이상 충분히 합니다. 5번 시간이 부족해도 마무리 운동은 꼭 합니다. 23번 23번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3번 해열진통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상비약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24번 24번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4번 인플루엔자입니다. 다른 지문의 질환은 오른쪽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번 25번의 제시된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회의는 2번 사례회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사례회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 관리,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제공 타당성 검토 후 내용 조정, 관계자 직종들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회의입니다. 지문 1번 원래회의부터 점검회의, 간담회의, 업무보고 회의는 별도의 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재 440에서 44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번 (26번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은 2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3번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합니다. 4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을 합니다. 5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위 지문 4번과 같은 설명입니다. 27번 27번의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은 3번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곧 괜찮아질 거라며 상투적인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번 고인의 유품은 모아두고 목록을 만들어 둡니다. 4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5번 가족이 눈물을 흘릴 때는 표현하도록 도와줍니다. 28번 28번의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4번 숟가락을 왼쪽 입술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식사를 중단을 합니다. 2번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턱을 당기는 자세에서 음식을 넣어줍니다. 3번 오른쪽이 아닌 왼쪽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5번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구는 것은 침이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 입에 밥을 넣어줍니다. 29번 29번의 대상자에게 진한 농도의 비위관 영양액을 주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정답은 1번 설사이며 진한 농도의 비위관 영양액을 주입했을 때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너무 빠르게 주입해도 설사나 탈수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영양액의 온도와 주입량을 설명한 것으로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당하며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이 유발되고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30번 30번의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주어서는 안되고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습니다. 2번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주지 않습니다. 약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3번 약을 숟가락을 사용하여 투약하고 충분히 물을 줍니다. 4번 하루분의 약을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 먹이면 안되고 투약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복용하게 합니다. 31번 31번의 휠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 사용을 돕는 방법 설명이 옳은 것은 이 질문은 표준교재 241에서 244페이지에 화장실 이용 돕기와 290에서 291페이지에 휠체어 이용 돕기 두 부분에 걸쳐져 있습니다. 3번 휠체어에서 내리고 탈 때는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배설물이 이상한 경우 보호자가 아닌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2번 밤에 취침할 때는 화장실 표시등은 항상 켜둡니다. 4번 화장실과 가까운 거리에도 대상자를 휠체어에 깊숙이 앉힙니다. 5번 대상자가 편마비의 경우 휠체어를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붙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휠체어 이용 첫 번째, 잠금장치 잠그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안전 사용에 관해서 수시로 출제됩니다. 32번 32번의 간이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데워줍니다. 2번 변기 놓은 자리에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4번 침대를 머리 쪽을 올려주어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5번 바지를 내리기 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주고 바지를 내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사진과 같습니다. 33번 33번의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이동변기로 적절한 것은
4번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낙상 예방 등을 고려하여 양쪽 팔걸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침대에 부착되어 있는 것과 3번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인 것은 탈부착하여 청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번 양변기 시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이동변기는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변기입니다. 34번 34번의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는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는 것은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2번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상자의 자존감 등을 고려한 적절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3번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는 것은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번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주어서는 안되며 대상자가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참고사항은 기저귀 사용 돕기의 기본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35번 35번의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소변량과 색깔을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분이나 음료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배꼽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고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는 않습니다. 4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는 바닥에 닿으면 안되고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후 오염이 되지 않도록 놓습니다. 5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려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유치도뇨관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 세척은 간호사나 의료기관 소관사항입니다. 36번 (36번의)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은 5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2번 상반신을 높여준 자세에서 닦습니다. 3번 구강청정제로 입안을 헹구어 줍니다. 4번 구강개구장치로 입을 벌린 후 닦습니다. 37번
37번의 대상자가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경우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가 원하면 거울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줍니다. 3번 면봉으로 귀 입구의 기지만을 닦아냅니다. 귀 안쪽의 기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번 눈곱이 없는 쪽부터 먼저 닦은 후 다른 쪽 눈을 닦습니다. 5번 다른 쪽 눈을 닦을 때는 같은 수건이면 다른 면을 사용합니다. 참고사항은 세수 돕기의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혈액순환 촉진, 청결 유지,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38번 38번의 통목 역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는 1번 다리에서 팔에서 몸통에서 회원부 순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으면 즉 말초에서 몸 중심부로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39번 39번의 수액이 있는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 벗기기 순서로 옳은 것은 지난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풀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임마와 벗건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힐 때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순서의 암기입니다. 그러면 제시 순서가 건강한 쪽 팔, 즉 수액을 막고 있는 팔을 먼저 벗기면 다번입니다. 다음은 수액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라번입니다. 그 다음은 수액을 어디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번입니다. 마지막인 마비된 쪽 팔을 벗깁니다. 따라서 순서는 다, 라, 가, 나의 순서인 4번이 맞습니다. 아래의 수액을 막고 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옷 벗기는 순서의 사진과 암기하실 임마 벗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번 40번의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제시 내용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제시 내용은 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나.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킨다. 다.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한다. 라.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마.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먼저 가압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섭니다. 다음은 라압은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음은 다압은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합니다. 다음은 나압은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마압은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히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4번 가, 라, 다, 나, 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사지마비 대상자 일어나 앉히기 사진을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1번
41번의 그림과 같은 수동 휠체어를 제시된 내용 가 팔걸이를 접는다, 나 잠금장치를 잠근다, 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라 발받침대를 올린다로 접는 순서는 휠체어를 접거나 접을 때 제일 먼저 선행해야 하는 과정이 잠금장치 잠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용하실 때는 위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즉 바닥에서 사용하니 바닥 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접을 때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순서로 찾으면 됩니다. 휠체어를 들어다가 수납해야 하니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순서를 정리해 보면 제일 먼저 납은 잠금장치를 잠깁니다. 다음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랍은 발받침대를 올립니다. 다음은 답은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맨 윗부분인 갑은 팔걸이를 잡아 접으면 됩니다. 따라서 그 순서는 4번 나, 라, 다, 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를 펴거나 접거나 첫 번째 순서는 잠금장치 잠그기를 제일 먼저 선행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2번 42번의 제시된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는, 편마비 대상자에 관한 문제는 항상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인지를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잡는 손은 왼손입니다. 지팡이의 끝 지점은 왼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위치는 사용하는 쪽 발의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지점에 지팡이를 놓습니다. 따라서 가 위치인 1번이 맞습니다. 43번 43번의 감염 예방을 위한 가래 흡인 물품 관리 방법은 5번 카레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서 말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닦습니다. 2번 카레터는 햇볕에서 말리는 것이 아니고 끓는 물에 소독 후 그늘에서 말립니다. 3번 흡인은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컵은 잠길 정도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흡인을 설명했습니다. 44번 44번의 목적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녹이 쓸지 않는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고, 2번 등받이는 각도가 조절되는 것과 4번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을 사용합니다. 45번 45번의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5번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여러 종류 약물 복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낙상 위험이 적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교재 329에서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을 분류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번 46번의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4번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컨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입니다. 지문 1번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번 컨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뺍니다. 3번 하나의 컨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습니다. 5번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전류를 차단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전기사고는 누전, 과전류, 합선, 불꽃 방전, 과열,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합니다. 47번 47번의 대상자와 외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 설명이 옳은 것은 5번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는 모두 수용하면 안되고 지나친 요구는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조절합니다. 2번 외출 동행을 시작하고 나서 외출 장소를 파악한 것이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외출 장소를 파악합니다. 3번 도보 시에는 보폭을 크게 하면 안되고 보폭을 작게 하여 걷고 계단은 한 번에 모아 오르지 말고 쉬면서 천천히 오릅니다. 4번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아닌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과 업무 대행에 관한 설명입니다. 48번 (48번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5번 안전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하지 않고 밝은 색으로 칠합니다. 2번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켜지 않고 밤에는 밝지 않게 합니다. 3번 휠체어 이용 치매 대상자에게는 2층보다 1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을 합니다. 4번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면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49번
49번의 제시된 상황에서 대처 방법은 할아버지가 5년 전에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영감이 왜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의 상황에서는 5번 할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가 지문 중 가장 적절합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에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해서이고,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것은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50번 50번의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는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준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51번 51번의 치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낮에 졸고 있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늦은 오후에는 커피나 술을 하면 안 됩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3번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 동안 잠을 자게 하면 안 되고 자는 것을 제재하고 산책 등 야외 활동을 하게 합니다. 4번 취침 직전에 재미있는 TV 드라마를 보게 하면 안 되고 취침 직전에는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5번 저녁 식사를 하자마자 곧바로 잠자리에 들게 하지 말고 저녁 식사 후 일정한 시간 경과 뒤에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 수면 장애는 시간 감각이 없어 낮과 밤이 바뀔 수 있으며 외부 환경이 불편하거나 안정감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52번 의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나간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배회의 원인은 기억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정서적인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것 등입니다. 53번
53번의 제시된 요양시설에 계시는 치매 대상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에게 여보 어딜 가 하며 자꾸 따라다닌다의 상황에서 대처는 4번 할아버지와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가 지문 중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해망상과 도둑망상이 있습니다. 54번 54번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지문 1번 즉시 사과하기보다 천천히 관심 변화를 유도합니다. 2번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하지 않고 온화하게 이야기합니다. 3번 진정시킨 후에도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4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와 같이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파괴적 행동의 특징입니다. 55번 55번의 다음과 같은 제가 방문 요양에서 치매 어르신이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불안해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돌아가신 할머니만 찾고 있는 증상의 치매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대처는 석양증후군의 문제 행동으로 4번 낮 시간 동안 운동이나 소일거리를 주어 움직이게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지문 1번 혼자서 있게 하지 말고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활동하게 합니다. 2번 잠들 수 있도록 실내의 모든 조명을 꺼주기보다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번 텔레비전을 끄지 말고 켜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번 커튼을 올려 밖을 보게 하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6번 (56번의)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는 지문 중에서 5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으로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며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57번
57번의 치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은 5.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꼭 말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손짓, 발짓 또는 소리를 사용합니다. 2번 손가락으로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와 눈을 맞춥니다. 4번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옆에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다가갑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할 점으로 정면에서 마주보고 눈높이를 맞추고 관심을 보이고 접근 시 옆에서 하도록 합니다. 58번 58번의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3번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을 합니다. 2번 유행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는 피합니다. 대상자를 산만하게 하는 요인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5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아도 반복하여 말합니다. 59번 59번의 제시된 요양보호사 할머니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대상자 입맛이 없어서 안 먹어서. 요양보호사 오늘 아침국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탕이었는데요. 대상자 그것도 입에 안 맞아. 요양보호사 예시대화상자에서 요양보호사가 나전달법으로 표현한 것 중 가장 적절한 답은 5번 식사를 하시지 않으셨다니 많이 걱정이 되네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나전달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60번 의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는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진통제를 제공하는 것은 처방에 따라 약을 제공하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2번 팔을 잡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3번 통증 부위를 직접 압박하지 않습니다. 4번 부종 부위에 냉찜질을 합니다. 참고로 압박붕대를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또 대상자의 혈액을 접촉할 때는 혈액매개 감염성 질환 우려가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61번
61번의 심폐소생술의 단계 중 가슴 압박에 대한 방법은 5번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곧바로 압박을 시작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분당 80의 속도가 아니고 100 내지 120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2번 압박 위치는 수시로 옮겨가면서 하면 안됩니다. 3번 흉골 하단 칼돌기를 중심으로 압박하면 안됩니다. 4번 가슴 압박과 이완의 시간대 비율은 50대 50이 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가슴 압박을 하는 위치의 그림과 칼돌기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62번 (62번의)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3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4번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재세동 순서가 아니고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순서로 사용합니다. 5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는 먼저 전원을 켜고 두 번째로 패드를 붙이고 세 번째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최종 마무리 연습 3번째 문제풀이였습니다. 4회차 마무리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은행식 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 본시험 연습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